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랭킹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첫 번째 한 랭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과거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이 우파 정당의 맨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더 밀려가면 아마 낭떠러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촛불 집회를 참석했던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어제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의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공교롭게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토론을 했는데 서로에 대한 약점을 찌르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님, 그러면 사실 서로에게 마이너스고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일단 좀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아마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정확한 어떤 판세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앞서가는 상황에서 오세훈,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가 뭐 따라잡는 이런 형상이라고 이제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공방전이 시작된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5.18 문제가 사실은 전당대회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그동안 뭐 검증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제 공세들 또 그리고 이제 김진태 후보와 이제 그 오세훈 후보 사이에는 서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놓고 여러 가지 공세들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 합동연설회가 4회고 사실 TV 토론이 이제 6회에 걸쳐서 치러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합동연설회는 보니까 사람 인원 동원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좀 이 논리적인 어떤 대결보다는 굉장히 세대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런 대결 자체는 이제 아마 앞으로 남은 이제 5차례의 TV 토론에 더 격렬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오세훈 후보가 황교안 후보한테 LCT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LCT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의 LCT 관련 의혹에서 이제 이영복 전 회장도 구속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투자 이민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당시에 2011년도에 권재진 전 장관이 있을 때 이 지역이 허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기에 투자 이민지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시에 부산지검장 고검장을 지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정 자체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과연 전 장관이 허락해주지 않는 이 투자 이민 지역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뭐가 근거가 있어서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 자체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이거는 뭐 법에 따라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LCT 문제까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교수님, 이 황교안 후보가 보수통합 빅텐트를 이제 주장을 계속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말하기를 대한애국당만 품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황 후보에 대한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랄까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랄까 그걸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해야 돼요. 1위 후보로 지금 황교안 정치가 달리고 있고 2위에서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각을 세우긴 했지만 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오세훈 후보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지금 선거에서 어떤 그 이미지를 친박 비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후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컨대 박근혜를 넘어서야 된다. 5.18 망언에 대해 상당히 좀 비판적 입장도 취하고 있고 물론 뭐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만 그건 결국 황교안 전 총리와의 선을 긋기 위해서 즉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빅텐트를 치겠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 몸조심하면서 다른 두 후보에서 각을 많이 세우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빅텐트 쳐봐야 결국은 대한애국당 정도 사람들만 들어오지 일반적으로 뭐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거나 개혁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오겠느냐. 그건 황교안 전 총리의 태생적인 한계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는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태극기 부대도 일정한 역할을 해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식의 발언도 그렇죠.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뭐 분명히 뭐 본인은 친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망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5.18의 그 정신은 계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친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예를 안 써도 이미 황교안 전 총리 쪽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도 아우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을 하고 전달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황교안 전 총리의 지금 어떤 행보를 보면 그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한계에 갇히는 순간 오세훈 전 시장에게 쫓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턱밑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친박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적 성향이 있거나 비박 쪽에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끌어안으려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5.18 망언과 맞물려서 사실 여러 가지 이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후보들도 TV 토론에서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면 바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로 내려가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거는 좀 밝히는 게 좋겠다. 네, 위원님. 네. 보니까 조금 이 세 후보의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황 후보와 오 후보는 뭐 유감이 다 잘못인 것 같다라는 약간의 엇비슷한 네. 맥락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장들이. 조금 강도가 아마 이제 황 후보와 이제 오 후보가 조금씩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 후보가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황 후보는 좀 원칙론에서 이제 좀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진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말이죠. 예. 사실 지금 5.18 유공자분들이 한 4천여 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유공자들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다 명단이 이제 공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에서 일단 공개하지 말라고 이제 판결이 났고, 그리고 이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저 광주에 가면 5.18 기념관에 가면 그 4천여 분이 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명단이 이게 공개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직접 거기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후보는 뭔가 부정하게 지금 이제 이 후보가 정해진 거 아닌가. 특히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왜 5.18 유공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5.18 유공자 관련법에 따르면 당시 5.18 직접 거기 광주에 있었던 분들 이외에도 5.18 관련 사건 관련자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년 6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동교동계 의원들이 다 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복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받았던 보상금들을 다 기부를 해서 5.18 정의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5.18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전체 어떤 유공자들 비해서 이 취업 관련해서는 대학 같은 경우는 보훈 대상자하고 일반 입학하고 다 다르게 뽑아요. 그리고 이제 7급과 9급 공무원에서는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18 관련자들이 특혜를 본 분들이 전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김진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것에 대한 어떤 잘못 선정된 것 아닌가는 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들고서 예.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 괜찮을 텐데 무조건 이건 다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기존의 보훈처나 이런 데서 다 심사를 해서 결정됐던 것들을 다 새로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약의 포인트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소적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를 뽑는데 이 5.18 논란의 가장 핵심이 있죠. 김진태 의원은 예정대로 이제 제명 절차가 논의가 되다가 우선은 이 제명 조치가 유예를 받았는데 엊그제죠. 대전에서
첫 합동 연설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연호가 김진태 지지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현장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징계가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보류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 살아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분위기가 정말 치열한데 네. 방금 보셨지만 사실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당 의원 3명 중에 이종명 의원만 제명이 됐고 김순례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은 제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선 뭐 징계 절차는 유예됐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유예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하고 맞느냐 하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결정한 것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물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인의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았던 것은 저 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당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선택이었고 그거 안 하잖아요. 선당 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이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징계를 유보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했는지 윤리위가 먼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결정 내린다고 해서 저 사람 징계가 집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네. 비대에 가야 되고 또 만약에 제명이 된다고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걸 집행하는 걸 나중에 하더라도 당이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비난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을 하지 않은 것도 저는 당이 너무 국민들의 지금 이 분노라든지 공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김진태 후보는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명단 공개 안 하는 거 가지고 뭐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당헌 당규 외치면서 본인이 징계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원칙을 지킨 사람이 법에서 안 된다고 발표하지 말라고 한 걸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저런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규나 당헌 당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안이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게 저는요, 전체적으로 전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당을 사랑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피해가 있더라도 당을 위해서 본인들이 물러나 줬는 게 맞았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저 세 분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당원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저희 화면을 보니까 위원님, 네. 김민태 의원이 카우보이 의자를 글쎄요. 쓰고 했는데 그 뭐라고 했나요? 이유가 있다고 카우보이 의자를 쓰고? 글쎄 그 이유는 뭐 별로 밝히지 않았는데 저는 뭐 사연이 있나요? 왜 쓰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는 액션도 굉장히 강하고 의미가 있을 것 또 같아요. 예, 뭐 얼굴 모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큰 논란에 당이 휩싸이고 있는데도 표정은 나쁘지 않고. 어쩌면 지금 사실은 이제 전날 굉장히 이제 아마 본인의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이제 김진태만 지금 워낙 외치다 보니까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제발 좀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김진태만 외쳤고 네. 또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이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뭐 5.18 이 문제와 관련된 같은 처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당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가 자꾸 저런 식의 어떤 좀 특정 후보에 대한 것들을 쏠려가게 되고 저렇게 되면 상당히 당이 어떤 앞으로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사실 5.18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 지역은 뭐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영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거든요. 예. 지금 뭐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본인이 어떤 전당대회의 어떤 그 세결집을 위해서 뭐 쓰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후에 당에 남길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게 사실은 좀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예.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라는 게 보면 누가 중도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선거 승리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 야당으로서 뭔가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할 텐데 과연 그러면 저 문제를 저렇게 강경하게 가져가서 과연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당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예.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자유한국당의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상실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만약 김진태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근데 징계라는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자기가 셀프 징계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이게 지금 네. 이종명 의원도 보면 예. 이게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김무성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의원직 제명은 이 출당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아마 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명 의원도 예. 지금 되게 힘든데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지금 당 대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 모든 게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에 상당히 논란이 불러일으킬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징계는 사실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러면 이제 뭐 당 대표가 김진태 의원이 되면 뭐 없는 것이 되고 또 국회 차원에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렇죠. 의원들 3분의 2가 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동안 국회 차원에 넘어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다른 당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만 나오고 결국 아무 성과 네. 없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광주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새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5.18 표매 발언 여파가 한국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당이 20%를 넘게 지지율을 받다가 지금 19%, 20%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이죠. 김현철 씨가 한국당 회의실에 걸려있는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다는데요. 최 교수님. 예. 이게 뭐 어떤 의미? 왜냐하면 잘 보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렸어요. 예. 재판도 네. 받고. 예. 그리고 광주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5.18이 분명히 이건 쿠데타에서 잘못된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네. 인식하시고 그 부분을 처벌하도록 사법부가 물론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 그런 정책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5.18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2015년에. 그런 정신으로 본다면 당연히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아버지 되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이루시고 정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신 분을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나 태도를 보면 그 5.18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부인하고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당연히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당에 걸려있는 본인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 내려달라. 얼마나 지금,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하늘에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김현철 씨 입장에서 봐서도 아버지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유한국당의 저는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태도나 얘기들은 그런 차원에서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왜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렸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때 이제 아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다들 이제 YS계로 이제 정치 입문을 했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 정치 입문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당의 뿌리,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지금 민자당 시절에 네. 당시에 지금의 어떤 보수야당의 뿌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물론 근대화와 민주화 이것의 어떤 면에 전목적 이게 바로 이제 YS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당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저걸 당사에 걸었고 지금의 당의 뿌리로 보는 것인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제 김순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아마 전당대 끝나더라도 당의 정체성, 뿌리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으로까지도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